마왕 등장. 오늘은 왜 요즘 어린 친구들이 드래곤볼을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이 마왕님이 만화에 빠지도록 포문을 열어준 인생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만화계 역시 드래곤볼 전후로 만화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작품이죠. 드래곤볼 시리즈에도 드래곤볼, 드래곤볼 Z, 드래곤볼 GT, 드래곤볼 Z 카이, 드래곤볼 슈퍼 등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지만, 이 영상에서 말할 것은 그야말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드래곤볼 Z 구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본이 Z라고? 원래 드래곤볼이 먼저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0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드래곤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설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즈는 전 세계에 큰 사랑을 받았던 Z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드래곤볼 Z를 Z라고 발음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드래곤볼 Z를 G로 발음하는 걸 보고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긴 했어요. Z를 G로 발음하는 게 맞긴 한데, 뭔가 드래곤볼은 Z라고 읽어야 제맛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에서 이 마왕님도 딸피가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전부터 만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드래곤볼보다 유명한 만화는 없고,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드래곤볼 단행본을 돌려 읽으며 엄청난 전율을 느끼던 때가 여전히 그리울 만큼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드래곤볼을 까는 것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임요한을 까는 거나,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을 까는 거나, 축구에서 펠레 마라도나, 롤에서 페이커를 까는 급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만큼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드래곤볼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정말 명작이라고 불릴 정도의 작품인가요?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들에 비하면 너무 밸런스 설정도 엉망이고 스토리도 개연성 없는데요? 그리고 너무 뻔한 전개라 별로 재미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이 마왕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계왕권 100배를 사용해 복부를 강타해버려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혹시 내가 너무 어린 시절에 재밌게 봤다 보니 그 미화된 기억으로 인해 무작정 드래곤볼을 찬양만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냉철함을 찾았고, 왜 요즘 어린 친구들에겐 드래곤볼이 재미없게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어른 오타쿠들이 너무 빨아대서 비호감 스택이 많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 오타쿠의 정의가 또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작품들을 꾸준히 봐왔던 만화 팬들 정도가 이 부류에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냥 만화 팬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오타쿠를 붙이냐 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십덕후들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오타쿠라는 낮은 단계의 그런 사람들을 넣은 것이니, 여기선 십덕후 이미지를 오타쿠와 같이 비춰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덕후인 마왕님이 정의하는 오타쿠와 십덕후의 차이 중 하나는, 십덕이라 할 수 있는 부류 중엔 대중적인 인기에 편승하기보단 마이너한 작품을 오히려 높게 치며 숨은 명작들이 가진 매력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십덕후라는 표현 자체도 취미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저는 일종의 명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 드래곤볼이 한국에 들어와 한참 인기 많은 시절에도 반의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드래곤볼에 막 환장하고 있을 때 혼자 구석진 곳에서 그런 아이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나는 그런 것보다 더 재밌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십덕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마왕님은 만화를 편식하지 않고 다 존나게 좋아하는 그런 십덕 타입이고요. 어쨌든 오히려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즐기는 십덕후들이 드래곤볼 그거 재미없잖아 라고 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긴 했지만, 그런 부류의 덕후들을 빼고선 뭔가 드래곤볼의 인기가 하도 많다 보니 지금에 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만화를 안 보는 사람들까지 드래곤볼을 명작이라고 하며 인터넷에는 여전히 온갖 밈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반골 기질이라는 걸 가진 인간들이 꽤 많습니다. 반골 기질이란 사회적 통념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기질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확대되어 꼭 어느 누군가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싶은 사람들 있죠.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그 말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하는 타입의 사람들. 어떤 댓글을 보면 그 댓글에 대한 반박을 해주고 싶어서 못 참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반골 기질이 반드시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반골 기질이 강한 타입의 마왕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작품에 비호감 스택이 쌓이기가 쉽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작품을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걸 칭찬을 한다?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렇게 명작이라고? 어디 얼마나 재밌나 보자. 이런 다친 마음으로 만화를 보면 그 어떤 만화를 보더라도 재미가 없게 느껴지죠. 이게 비단 드래곤볼 뿐만 아니라 다른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작품들에게도 다 통용됩니다. 진격거?
강연금? 그렇게 재밌다고? 재미없기만 해봐라. 마음 한켠에 이런 무의식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전하게 그 작품을 즐기지 못하고 조금만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부각시켜 재미없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특히 워낙 팬층이 많다 보니 더더욱 그런 사람들에게 비호감 스택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냥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커다란 이유 하나가 더 있죠. 드래곤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파워 인플레잖아요. 드래곤볼의 매력 자체가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인물들이 우주권에서 호쾌한 액션을 펼치는 거라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지구권에서 싸우는 액션 만화의 주인공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기 액션 만화가 나왔을 때 그 팬들이 와 주인공 엄청 강하다 혹은 메인 빌런 엄청 강하다 뭐 이렇게 감탄하고 있으면 그래봤자 오공한테 에너지파 한 대 맞으면 다 죽음 키히 손가락 한번 튕기면 저 주인공 죽을 듯 뭐 이런 식으로 초를 쳐서 다른 만화 팬들 열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애니를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드래곤볼의 첫인상 자체가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전부터 쭉 드래곤볼 팬들이 유독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피스의 미호크가 개간지나게 흙도 들고 나왔는데 미호크? 그 야시로베한테도 발릴걸? 원펀맨의 사이타마가 엄청난 임팩트로 남아 인기를 끄니까 사이타마는 크리링한테도 발림쓰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드래곤볼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게 맞지 라고 그냥 넘어가지만 드래곤볼을 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봤을 때 물론 드래곤볼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비호감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많죠. 최신 만화에는 진짜 무슨 근본 없이 강한 캐릭들이 꽤 나오거든요. 능력 자체가 워낙 사기라 드래곤볼 세간에도 비빌 수 있는 애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작품들을 본 사람들이 드래곤볼 팬들에게 역공을 하기 시작하며 니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말하는 오공 얘한테는 상대도 안됨 쓰고 전함? 걔도 얘네가 이김 이런 식으로 싸우고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 드래곤볼을 정말 좋아하던 팬이지만 시작은 드래곤볼 팬들이 먼저 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워낙 그 당시에 드래곤볼 파워 인플레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드래곤볼 팬들은 그렇게 드래곤볼 세간으로 다른 만화 세계가 후려쳤을 때 그 만화 팬들이 부들부들거리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러한 커뮤니티 문화 때문에 더더욱 요즘 어린 친구들이 드래곤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호감 스택을 쌓은 상태로 드래곤볼을 보면 당연히 드래곤볼 설정이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기에 요즘 작품들에 비해 재미없다고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너무 우주권으로 가버린 파워 인플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이어인이 등장하고 나메크 성에서 프리저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모두가 오버파워가 되더니 결국 셀과 마인부까지 가면서 그들의 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게 밸런스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만화니까 가능한 거지. 만화를 다큐로 보는 거냐? 만화는 만화로 그냥 봐라 라고 쉴드를 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애초에 그런 쉴드는 의미가 없는 게 그건 만화적 표현을 깔 때 칠 수 있는 쉴드죠. 예를 들어 무천도사는 인간인데 어떻게 달을 파괴시킴? 말이 안됨. 드래곤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을 되살림? 말이 안됨. 이라고 비판을 했을 때 만화니까 만화적 표현으로 보면 가능하지 라는 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천도사가 쓴 에네르기파 정도로도 달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마인부급 애가 지구에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구가 안 터짐? 얘네들 전투력이 손가락 하나로 지구 파괴할 수 있다 라는 만화적 설정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걔네가 전력을 써서 싸우는데 지구가 파괴가 안 되는 건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또는 드래곤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설정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신룡이 자기보다 전투력이 수천 배, 즉 생명력 자체가 수천 배 더 강한 애까지 살릴 수 있는 거임? 이런 식으로 만화적 허용까지 부딪히는 건 졸작에서나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렇게 설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만화들에게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밀며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니까요. 예를 들어 최근 완결난 주술회전 같은 경우 설정 붕괴 때문에 욕을 오질나게 먹었던 적이 있었죠. 메인 빌런인 스쿠나가 어떤 기술을 맞으면 치명상을 입고 리타이어가 되어야 하는 게 설정인데 그것을 필사의 각오로 버텨버린다는 새로운 설정이나 갑자기 어떤 속박을 걸고 빠져나간다거나 기존 설정을 무마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이런 건 비판을 하면서 비슷한 현상이 가득한 드래곤볼은 애정이 많으니까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은
요즘 자라나는 드래곤볼 뉴비들에겐 먹히지 않겠죠. 뉴비들 입장에서야 주술회전이나 귀칼이나 드래곤볼이나 다 처음 보는 작품인 거고, 그 작품들 모두 애정도가 0인 상태로 본다고 치면 허술한 설정을 가진 만화라는 건 똑같이 느껴지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드래곤볼이 이토록 희대의 명작 소리를 들을 작품은 아니다, 거품이 많이 꼈다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파워 인플레에 대한 쉴드로 가장 유명한 게, 드래곤볼 작가 선생님이 원래 프리즈 편을 끝으로 완결을 내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인기로 인해 제작사 측에서 제발 작품을 더 연재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파워 인플레가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수긍을 하며 역시 토리야마 센세 라며 기습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밸런스 똥망 만화 된 거 아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후반 전개 망한 작가들도 다 사연 들어보면 그럴만한 이유 나올걸? 이러한 식으로 여전히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는 드래곤볼 보지마, 어차피 드래곤볼은 누가 뭐래도 명작이야 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요즘 친구들에겐 억바로 명작 소리 듣는 작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은 높아지고 작품 자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힘도 커지다 보니 결국에 작품성에서 재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진격의 거인이나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작품이 가진 짜임새와 철학적인 메시지 같은 부분을 드래곤볼 안에 담겨있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뉴비들 입장에서는 그 격차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작품을 짜임새 측면에서만 본다면 드래곤볼은 좋은 작품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자, 알기 쉽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폰으로 예를 들어보죠. 드래곤볼은 아이폰 1세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세대 같은 경우 지금 새롭게 나오는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조잡하고 완성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기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아이폰 1세대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폰 시장을 뒤바꿔버렸기에 어쩌면 인류 사회에 있어서 엄청나게 오래 기억될 작품이 될 거예요. 드래곤볼 전에도 인기 있는 만화들은 있었고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작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 유명한 핸드폰 기종들이 있었죠. 아이폰이 나온 후에 다른 스마트폰이 등장해 대부분 아이폰과 비슷하게 따라간 것처럼 액션 만화에서 드래곤볼의 대성공은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작품들에게 영향을 줬고, 드래곤볼이 있었기에 원나블의 시대가 왔고 지금의 귀멸의 칼날 신드롬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액션에 치중된 만화의 안타까운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용이나 메시지에 집중이 된 명작 같은 경우는 세월이 꽤 오래 지나도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기에 예전에 봤던 사람이나 지금 보는 사람이나 비슷한 큰 울림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액션에 치중된 장르 같은 경우는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한참 그 만화가 유행했던 시절에 본 사람이 느끼는 감동과 한참 지난 뒤 뉴비들이 볼 때 느끼는 감동 차이가 꽤 심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뉴비들이 아무리 리부트가 된 드래곤볼 Z 카이 같은 걸 보더라도 뭐 볼만한 수준이긴 한데 지금의 귀칼이나 주술회전 다 씹어먹을 수준은 아닌데?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래곤볼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액션 작품들로 인해 눈이 높아진 지금의 뉴비들은 아무래도 드래곤볼이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여러가지 설정들이나 짜임새 역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 상징성에서만큼은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드래곤볼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재밌나 보자 하고 도끼 눈을 뜨면서 까기 위해 작품을 보는 게 아닌 액션 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작품으로서 지금의 액션 애니들이 드래곤볼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열린 시각으로 봐보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난 프리저가 최종 변신했을 때의 위압감을 잊지 못한다. 502 초사이언이 되었을 때의 전율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다. 드래곤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임팩트가 강했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이 영상 내용에 공감 가는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